전 세계에서요, 백화점 단일 점포 연매출이 3조 원이 넘는 곳, 딱 3곳이라고 하죠. 영국 런던의 해러즈 백화점, 일본 신주쿠의 이세탄 백화점, 그리고 바로 여기인데요. 국내 백화점 중에서도 럭셔리 그 자체, 고급스러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곳, 신세계 강남점입니다. 2019년 국내 첫 2조 원 점포 달성에 이어 매출 3조 원을 돌파하면서 7년 연속 매출 1위, 점포 기록을 써가고 있는데요. 매출 3조 원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계산해보면 1초당 23만 원어치를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뿐만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신세계 부산 센텀시티 역시 지방 백화점 중 유일하게 매출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성장에는 2015년부터 신세계 백화점을 진두지휘한 이 사람, 정유경 총괄사장이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정유경 총괄사장이 신세계 백화점과 면세점 그리고 패션 부문을, 정용진 분이 이마트와 식품, 호텔 부문을 맡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신세계와 이마트 지분을 각각 18.56%씩 갖고 각자의 사업을 이끌고 있는데요. 정유경 총괄사장은 그동안 공식적인 노출이 거의 없어서 은둔의 경영자로 불립니다. 본인 이름보다 오히려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여동생, 이명희 회장의 딸, 이런 설명이 더 익숙한데요. 최근에는 미국 유학 중인 맏딸이 걸그룹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나돌아 때 아닌 관심을 받기도 했죠. 정 총괄사장의 포스 넘치는 외모부터 패션, 경영 스타일까지 어머니인 이명희 회장과 쏙 닮았다는 평가를 받지만요. 오빠인 정용진 부회장과는 완전 딴판이어서 남매 간의 비교도 많이 됩니다. 정용진의 SNS 활동은 물론 여기저기 신사업을 공격적으로 뻗치는 스타일이라면 정유경 총괄사장, 보수적일 만큼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끄는 편이죠. 경영 성적 면에서는 요즘 이마트가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남매 경영에서 여동생의 완승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신세계 역시 마냥 웃을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짚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신세계만의 럭셔리 이미지를 만들어낸 정유경 총괄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정유경 총괄사장은 이화여대 시각디자인,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를 졸업한 미대 언니 출신입니다. 딴 건 몰라도 미적 감각만은 탁월하겠다, 이런 느낌이 팍 오죠. 실제로 1996년 조선호텔 입사 후 룸키, 성냥, 메모지 등 고객에게 와닿는 물건의 디자인부터 객실 인테리어까지 젊고 세련되게 바꾸면서 특유의 감각을 인정받았다고 하는데요. 이후 신세계 백화점으로 옮긴 후 센텀시티 오픈을 성공시키며 부사장으로 승진. 2015년에는 총괄사장에 취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승부수를 내놓는데요. 바로 랜드마크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거점마다 압도적 규모의 초대형 백화점을 세워서 지역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건데요. 내부 반대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당시는 온라인 쇼핑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백화점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던 상황 때문에 너무 무리한 투자가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많았던 건데요. 하지만 규모의 경제를 읽어야 승산이 있다, 이런 판단으로 2016년부터 무려 2조 원을 투입해 프로젝트를 밀어붙였죠. 서울 강남점은 증축과 리뉴얼을 진행했고 대구, 김해, 하남점 등이 이때 오픈하게 된 건데요. 그런데 규모를 아무리 키워놨다고 해도 고객이 찾아오지 않으면 말짱 꽝이잖아요. 이때 내세운 진짜 비밀병기, 바로 VIP 마케팅입니다. 당시 신세계는 백화점 업계 최초로 데이터 전문가들을 대거 채용했다고 해요. 어떤 고객이 얼마나 자주 또 얼마를 쓰느냐, 이걸 데이터로 분석하기 시작한 건데요. 그랬더니 의외의 결과가 보였답니다. 바로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사는 2030 밀레니얼 세대가 두드러졌던 거죠. 정유경 사장, 바로 이 점을 공략해 전략을 세웁니다. VIP 등급을 기존 5단계에서 6단계로 확장, 2030 세대를 적극 끌어당긴 건데요. 전략은 제대로 통했습니다. MZ세대의 플렉스 문화와 맞아떨어지면서 2030들은 VIP 등급을 위해 아낌없이 지갑을 열었고요. 신세계 강남점 신규 고객 매출의 절반을 2030 세대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고객을 유인한 또 하나의 한 수, 정유경 사장의 감각을 10분 살린 공간 혁신입니다. 백화점은 고객에게 설렘을 주는 공간을 창조해야 한다, 이게 정 총괄사장의 지론이었고요. 이걸 구현한 야심작이 바로 신세계 강남점이었죠. 2016년 리뉴얼한 신세계 강남점은 당시 업계 최초로 편집 전문관 개념을 도입했고요. 2층 전체를 명품관으로 꾸며 3대 명품 브랜드와 주얼리 4대 브랜드를 모두 입점시킵니다. 또 1층에는 명품 전용 팝업 공간을 꾸며 확실한 차별점을 찍었는데요. 글로벌 브랜드들의 이색적인 팝업 스토어는 돈 좀 있다 하는 큰손들을 신세계로 모이게 했고, 신세계 강남점은 럭셔리하다, 이런 이미지를 굳히는 1등 공신이 됐죠. 미술 전공자인 정유경 총괄사장의 아트 마케팅도 한몫을 했습니다. 백화점을 마치 미술관처럼 꾸민 공간 구성, 또 백화점 최초로 아트 페어를 개최하면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한층 끌어올렸는데요.
정유경 총괄사장 올해에도 강남점 식품관을 6,000평 규모로 확장해서 새로운 미식 트렌드를 이끌겠다는 전략입니다. 과연 신세계백화점의 역대급 매출 행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렇게 잘 나가는 듯 보이는 신세계백화점이지만 사실 정유경 총괄사장의 고민도 꽤 커 보입니다. 일단 최대 주주로 있는 신세계 주가를 보면요. 2021년 32만 원대까지 올랐던 신세계 주가는 2024년 들어 20만 원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죠. 전문가들은 주가 약세의 이유로 경기 침체, 소비 하락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백화점만 믿고 가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꼽으며 신세계가 보여줄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일단 정유경 총괄사장이 내세운 카드는 패션, 뷰티, 그중에서도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사업은 정 총괄사장이 초창기부터 공을 들인 분야라고 하죠. 2012년 자회사인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통해 화장품 사업에 진출, 5년간의 적자에도 꾸준히 투자를 이어간 결과 중국 시장에서 대박을 터뜨렸고요. 니치 향수, 즉 프리미엄 고급 향수 열풍을 선도한 것도 정 총괄사장의 안목입니다. 2014년부터 국내 최초로 해외 향수 브랜드의 판권을 확보한 결과 수익성을 확 끌어올리기도 했는데요. 신세계는 올해 해외 라이선스 사업을 더 다각화하고 자체 화장품 브랜드로 다시 한번 도약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여기서 관전 포인트가 백화점 라이벌인 현대 한성과의 대결인데요. 한성과 신세계는 각각 초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오에라, 뽀아레를 내놓고 VIP상에서 맞붙고 있죠. 신세계 뽀아레는 정유경 총괄사장이 글로벌 명품을 만들겠다는 야심으로 출범시킨 브랜드입니다. 손바닥만한 세럼 하나에 최고 100만 원대에 달하는 초고가 화장품으로 개발 단계부터 해외 럭셔리 시장을 노렸다고 하죠. 과연 정유경 사장의 야심이 통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한성과의 대결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텐데요. 정유경 총괄사장의 전략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잘하는 것에 집중한다. 백화점과 동떨어진 새로운 미래를 찾기보다는 본인의 강점을 살려 시너지를 내겠다는 건데요.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2018년 가구업체 까사미아를 인수한 후 별다른 신사업 진출, M&A 소식이 없습니다. 한때 바이오 기업 휴젤, 미술 경매회사 서울 옥션 등 다양한 인수합병을 고려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액션이 없었죠. 때문에 너무 안정적으로만 사업을 하는 거 아니냐, 백화점 매출 잘 나오는 것도 부자들 지갑만 노리는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면세점 사업만 봐도요, 현재 업계 쌍두마차인 롯데와 신라는 글로벌 진출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죠. 하지만 업계 3위인 신세계 면세점은 10년째 해외 진출을 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 아직 해외 점포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6개국에서 13개의 매장을 운영 중인 롯데가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과는 비교가 되는데요. 롯데 면세점 흑자 전환은 해외 점포 영업이 순항한 덕분으로 분석됩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에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내실 경영만이 답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평가가 맞을지, 그리고 시장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정유경 총괄사장의 보수적인 신중 행보는 앞으로 득이 될까요? 아니면 독이 될까요?